북러 조약은 김정은의 짝사랑이고 절대적으로 러시아가 유리하다, 푸틴이 유리하다, 푸틴 손에서 김정은이 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이 조약으로 무조건 지원해줘야 되고, 러시아는요 빠져나갈 구멍을 2개나 만들어 놨잖아요. 북러 조약은 김정은의 짝사랑이고 절대적으로 러시아가 유리하다, 푸틴이 유리하다, 푸틴 손에서 김정은이 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정확하게는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거든요. 자, 이게 나오니까 옆에 YTN이 보도했는데, 북러 정상회담 종료, 동맹 수준 관계 격상. 오른쪽에 뭐죠? 북러, 조선일보, 새협정의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김정은 동맹 관계 격상, 이렇게 말했죠? 아닙니다. 일단 조약 이름이 동맹 조약이 아니잖아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거 동맹 조약이에요. 북중 상호 원조 및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 요게 동맹 조약이에요. 상호 원조. 이건 아니잖아요. 전쟁을 같이 한다는 게 동맹이에요. 그럼 동맹 조약, 상호 원조 조약이라도 왜 포괄적 조약이라고 그래요? 자, 이것 때문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2023년 6월 19일 날 했던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조에. 자, 쌍방이 침략을 받아서 누구든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빨간 글씨 먼저 보세요.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게 전쟁 같이 한다는 얘기죠. 이게 동맹 조약이잖아요. 요게 북중 간에도 있고 지금 소련 측에 체결했던 동맹 조약이 이게 있었어요. 이거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그건 동맹 조약이잖아요. 근데 왜 포괄적이라고 그랬어요? 자, 요 파란 글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중국에도 없고 북한과 소련과의 동맹조약이 없던 게 이번에 하나 들어갔어요. 그 앞에 뭐라고? 타방은 일방이 당하면 유엔 헌장 51조와 조선민주주의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유엔 헌장에 부합해야 되고 러시아 연방법에 부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왜 중요하느냐? 자, 일단 왜 웃는 푸틴이냐? 지금 좀 아까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도와줘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러시아 전쟁 중이 아니에요. 전쟁 중이잖아요. 우크라이나랑. 북한은 어떻게 돼요? 지체 없이 도와줘야 되죠? 근데 북한은 전쟁 중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미래 전쟁이잖아요. 푸틴은 이 조약으로 이미 받고 있는 걸 제도적으로 받겠다, 이제 약속을 받은 거고, 근데 푸틴 입장에서 북한 전쟁은 어느 전쟁이에요? 미래 전쟁이잖아요. 그때가 생각하면 되잖아요. 약속 지켜야지? 안 지켜주세요.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유엔 헌장 51조와 러시아 연방법. 이게 왜 중요하냐? 이번에 사인 푸틴이 했죠? 러시아 연방법에 따르면 해외 군사 파견은 푸틴이 안 해요. 의회가 해요. 두마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푸틴이 야, 내가 해줄게 한 다음에 의회한테 해주세요. 그래서 의회가 물론 짜고 치는 고스톱이겠지만 안 돼요. 그러면 이러겠죠. 정은아, 미안해. 형은 해주고 싶은데 하지 말래.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유엔 헌장 51조는 뭐냐? 일반 국가가 침략을 당했을 때 방어권을 규정한 거 있다. 싸워도 된다. 근데 유엔 안보리가 그 방어권을 제약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러시아가 어디예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잖아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안보리에 가서 얘들아, 나 파병할게. 그러면 저기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동의하겠어요? 그 다음 본인이 스스로 본인이 결정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안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김정은 이 조약으로 무조건 지원해줘야 되고, 러시아는요 빠져나갈 구멍을 2개나 만들어 놨잖아요. 발생하지 않은 전쟁에. 이게 무슨 자동 개입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중국이 돌아버렸어요. 이거 푸틴 방북 전에 6월 18일 날 연합뉴스 기사거든요. 중국 매체 푸틴 방북의 경계,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우려. 미리 우려한 거예요. 이 조항이 들어갈까봐. 그럼 중국이 왜 우려하죠? 이것 때문에 북중 관계가 지금 파탄 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게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두만강 하구거든요. 중국 역사 5,000년 동안 중국은 동해로 나올 수가 있었어요. 물론 고구려도 있고 발해도 있으니까 지들이 중국 5,000년이라고 중국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 우리는 우리 거였죠. 근데 중국은 그렇게 생각해요. 5,000년 동안 동해로 나올 수 있다고. 근데 언제 동해로 가는 게 맞겠냐? 청나라 말기 때 러시아하고 싸워서 패해서 두만강 하구에 한 20-30km를 막혔어요. 못 나가요. 지금 미쳐요. 거대한 동국상성이 동해로 나오면 어마어마한 물류가 되겠죠. 러시아가 막았어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국경이 딱 맞닿아 있고, 러시아하고 북한이 맞닿아 있고, 요 사이에 중국이 못 나와요. 두만강물만 흘러나와요. 이렇게. 미치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이 그림 보여드릴게요.
중국의 꿈은 뭐냐면 원래 만리장성이라는 거 아시죠? 6,352km로 추정이 되는데 중국이 동북공정하는 거 아시죠? 말했던 고구려 발해 다지들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동해로 5,000년 나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 오른쪽 그림 보세요. 이게 위키피디아에 있는 만리장성이 중국에 올린 건데요. 평양까지 와 있어요. 평양성까지. 평양도 자기 땅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꿈. 꿈이 뭐예요? 중국의 꿈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왼쪽 지도 보세요. 이게 중국이 원하는 지도예요. 자, 북한으로 러시아로 막혀 있는데 중국하고 북한이 같은 색으로 돼 있죠? 이걸 차항출해라고 그래요. 항구를 빌어서 동해로 나온다. 만일에 북한만 중국이 점령하면 동해가 다 중국게 되겠죠. 아니면 위성국가를 만들어도 동해에 있는 항구를 쓰겠죠. 이게 중국의 꿈이에요. 중국의 꿈이에요. 근데 이러면 또 문제가 발생해요. 누가 문제가? 우리는 뭐 용납 못하죠. 북한 얘기, 중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 얘기. 그러면 이렇게 북한을 중국이 먹거나 속국으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중국에 포위되잖아요. 극동이 못 나오잖아요. 지금 둘이 사이좋던데 아이 좋아 보이는 거죠. 중국하고 러시아는 서로 전쟁도 했어요. 우수리강에서 많이 죽었어요 서로. 그 다음에 러시아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 그 황금 같은 극동 시베리아의 천연자원 지하전이 무제한이지만 인구는 수백만밖에 안 돼요. 한반도의 수십 배가. 중국인들이 몇 천만만 들어와도 뺏기는 거예요. 이 땅은 원래 일부는 중국 땅이었고 과거에.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어떻게든 중국이 북한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포위당하니까. 러시아가 원하는 지도는 오른쪽 거예요. 뭐냐, 유사시 빨간 쪽으로 이렇게 북한을 중국이 점령하면 러시아는 동해를 막는 거예요. 못 나오게. 오른쪽으로 내렸어요. 이렇게 노랗게. 이게 러시아의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들어오면 러시아로 들어와서 막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들어올 명분이 없었잖아요. 중국만 들어올 수 있었잖아요. 동맹조약에. 근데 이번 어떻게 됐어요? 유사시 들어갈 수 있다고 합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치죠.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러시아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중국군이 들어가는 순간 러시아가 밀고 내려오겠죠. 동해로 막겠죠. 물론 우리는 절대 용납 못하죠.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우리 땅 찾아야죠. 중국과 러시아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맥을 살려줬더니 이제 나하고 선을 그어? 김정은이? 뭐 러시아를 끌어들여? 어마어마하게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딸이네 2018년 김정은 시진핑이 3월에 가서 해변가에 발자국 동파문에 싹 시멘트로 덮어버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과거 사진관도 막아버려. 그런데 이 출발점은 이 시진핑의 분노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북러가 밀착했잖아요.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북한이 지지하고. 그러니까 이 사진 보세요. 이게 2023년 7월이거든요. 7.27 정전협정 기념일. 그때 리용중이라고 중국 전인대 부의장이 와요. 고위층이지만 한 서열 한 30쯤 될 거예요. 자, 이 사진입니다. 2024년 7월에 지금 김정은은 옆에 쇼이구, 그 당시 국방부, 러시아 국방장관인데 둘이 웃고 떠들고 뭐 꼭 뽀뽀할 것 같네. 너무 가까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죠. 근데 리용중은요, 이러고 있잖아요. 뻘쭘하게 딴 데 보고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 사진 때문입니다. 자, 같은 날인데 오른쪽을 보시면 2018년 9월에 리잔수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장입니다. 서열 4위 5위쯤 돼요. 아까 30위였잖아요. 2018년은 4위 5위를 보냈는데 지난해는 30위를 보낸 거예요. 자, 4위 5위가 오니까 김정은이 어떻게 해요? 정중하게 집무실에서 친서를 받고 있죠. 친서는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단둘이서. 자, 왼쪽을 보세요. 이것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뭐 좀 심하게 말하면 했다는 설이, 요 사진이 중국의 그 SNS에 엄청나게 떠 있답니다. 조선을 비난하면서. 자, 이 사진 보세요. 자, 오른쪽은 이렇게 정중하게 봤는데 왼쪽 사진은 뭐예요? 이거 집무실이 아니죠? 이게 공연장 복도예요. 복도에서 김정은이 서서 그 리용중한테 이 친서를 받죠? 근데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 많이 쳐다보고 있죠? 쇼이구 국방장관이 이렇게 보잖아요. 친서가 뭔지. 복도에서 공개적으로 딴 사람이 보는 데서, 집무실도 아니고. 이건 시진핑에 어마어마한 모욕이에요. 중국 인민 전체가 모욕한다는 거예요. 모욕을. 많이 떠있대요. 찾아보세요. 전 중국어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간이 붙지 않고서는 이렇게 못하거든요. 시진핑의 분노, 중국의 불신은 이게 하루 이틀 해결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중 관계는 좋았다 나빴다 했거든요. 그러나 어마무시한 지금 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웃는 푸틴 그랬죠. 시진핑은요. 분노한 시진핑이죠. 그럼 김정은은 어떨까요? 우는 김정은이에요. 왜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2023년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98.3%. 역사상 최대. 아니, 북러가 좋다며. 러시아 줄 게 없어요. 북한에. 식량, 에너지, 비료, 그 다음에 군사기술 요 정도거든요. 첨단 기술은 안 줍니다. 그 어느 나라도. 미국도 우리한테 안 줬어요. 그럼 식량, 비료, 에너지 정도만 주는데 러시아는 제조업이 없잖아요. 전 세계 공장이잖아요. 중국은.
아니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러시아 가면은 초코파이 하고 도시락면이 국민 음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그것도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아마 러시아 제조업 기업 아는 사람 없을걸요? 중국은 다 알죠?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98.3%예요. 거기다가 대중 무역 적자가 21억 4천만 달러거든요. 수입이 24억 3천만, 수출이 2억 9천만이에요. 무역 적자 21억 달러라는 얘기는 우리로 치면 2,100억 달러보다 더 커요, 북한한테는. 지금 중국에 북한 노동자가 10만에서 한 20만 정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그 외화를 벌어다 줘요. 근데 이 사람들도 지금 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에요. 중국이 들어가라는 입장이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또 하나, 압록강에는 댐이 5개 있어요. 운봉댐, 문학댐, 위원댐, 수풍댐, 항상 동양 최대. 맨 마지막 서해 쪽에 태평만댐이라고 있거든요. 요 댐에는 뭐가 있느냐, 댐 안에 북중 송유관이 들어있어요. 중국이 송유관으로 석유를 주고 있어요. 양을 모르죠, 오래. 그러니까 유엔 결의 위반해도. 이걸 잠그면 북한 경제는 석 달이면 완전히 붕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지금, 자, 북중 높은 무역 의존도, 노동자 귀국, 그 다음에 송유관, 이 3개 칼자루를 쥐고 있죠. 자, 이게 웃는 푸틴, 분노한 시진핑, 우는 김정은이에요. 지금 북중로 관계는. 그럼 시진핑이 정은이 때려요? 힘들어요. 왜냐? 장성택 공업부 처형했죠? 친중파였어요. 장성택을 죽이면서 장성택만 죽인 게 아니라 주변에 수백 명 이상을 죽여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친중파였어요. 지금 북한에 친중파 없어요. 그 다음에 이복형, 김정남, 2017년 2월에 말리에서 죽인 중국이 보호하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김정은이 무너지면 우리도 고민이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중국 친중파는 없고 러시아가 들어갈지, 아니면 대한민국이 제일 무섭겠죠. 우리 헌법상 우리 땅이니까. 그러니까 미워도 저걸 건드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만일에 대한민국과 미국이 한미동맹이 북한에 들어가면 중국으로서 악몽이죠. 왜? 두만강 압록강이 주한미군이, 한국군이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기름 줘도 공합지도 않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죽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게 이 삼각관계가, 그러니까 뭐 북중러가 뭐 긴밀한 관계다. 우리도 한미일 안 되잖아요. 한미는 강하지만 한일은 글쎄잖아요, 사실은. 아무리 이 정부가 한일 하려고 해도 일단 과거사 반성 안 하고 톡도 맨날 찌땅이라고 그러고, 그쵸? 휘발성이 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일본이 약한 거 그러듯이 북중러도 약한 거 우리 각각 있어요. 그게 북중러 관계의 현실입니다. 지금 미 대선 북한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김정일도, 김일성도, 심지어 김정은도 미국과의 관계가 자신들의 운명을 알고 있어요. 유언도 했다고 그래요. 미국은 우리의 미래. 왜냐,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해결되니까요. 맨날 저렇게 전쟁 조명하고 뭐 되겠어요? 굶으면서. 근데 지금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 트럼프가 되기 위해서 뭐 핵실험을 도와준다? 아니에요. 김정은을 가장 수모에 빠뜨린 건 트럼프예요. 왜냐, 트럼프 말에 속아서 하노이까지 갔잖아요. 60시간 기차 타고. 가서 어떻게 됐어요? 빈손 들고 왔잖아요. 이 19년 7월인가요? 6월인가요? 판문점에서 남북미 회동할 때도 그때 트럼프가 트윗하니까 좋아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가장 큰 수모를 안겨준 건 오히려 트럼프였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언제든 거짓말할 사람이잖아요.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트럼프를 좋아한다, 트럼프 되길 바란다, 그건 우리 착각이에요. 트럼프가 더 위험할지도 몰라요. 왜냐, 바이든 정부는 좀 진지하거든요. 이번에 해리스도 신호를 보냈잖아요. 이번에 정강의 민주당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인권을 빼버렸어요. 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김정은은 누가 되느냐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누가 되든 자기한테 찬스가 온다고 봐요. 왜냐, 불행하게도 북한은 핵을 가졌거든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북한은 알고 있어요. 자기들을 막기 위해서 이리 대남 공격력을 갖췄으니까 이제 남쪽은 우리 못 건드릴 거다. 그럼 여기서 협상을 하면 이제 남한의 독재 체제를 갈 수 있고 미국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이 목표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핵실험을 한다? 왜요? 미국 자극해서 뭐 좋으려고. 이걸 현실론이라고 그래요. 북한의 현실을 인정하고 협상한다. 그러니까 향후 우리의 싸움은 북핵과의 싸움이 아니고 대선 이후에 북핵 현실론과의 싸움이 될 거예요. 미국 대선이 끝나면 북한은 협상의 기회를 볼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비난하는 담화를 2020년 7월 하순에 냈거든요. 5월 초에 출범했는데 기다린 거죠. 간을 본 거죠. 미국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협상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고 본인들은 판단할 거예요. 이번에도 인민군 총참모부가 장벽 구축하면서 미군한테 전화통지문 보냈잖아요. 충돌 방지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로서는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건 절대 반대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러나 국제사회가 우리 말 들을까요? 미국이? 그러니까 두 번째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뭐냐? 알았어. 그럼 우리 자체 핵무장 할게. 어떻게 해요? NPT 비확산 체제 협약 제10조에는 비상사태가 발생을 하면 탈퇴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더 이상 비상사태가 어디 있어요? 북한 핵을 가지고 우리 공격하는 공언했는데. 자, 그러니까 자체 핵무장론 옵션. 두 번째는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가장 확실히 하는 건 전술핵 반입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저도 핵 반입자론자 아닌데, 자, 야, 핵 가져와, 니네들. 우리 공군기 때 놔, 수백 발. 이러면 안심 되죠. 자, 그러나 이것 두 개 다 쉽지 않은 옵션이에요. 세 번째가 현실적인 건데, 잠재적 핵 역량 구축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지? 자, 농축하면 핵물질 나온다 그랬어요. 재처리한 플루토늄 핵물질 나온다 그랬어요. 고농축을 플루토늄. 근데 우리는 세계 모든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이거 할 수 있어요. 왜? 농축해야지 쓰니까. 재처리해 또 쓰니까. 일본 다 해요. 근데 우리는 못해요. 왜? 미국이 못하게 하고 있어요.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우리가 자주국방 차원에서 핵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거든요.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핵무장하면 미국은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럼 주한미군 필요 없거든. 세계 최고의 재래식 전력과 핵무기까지는 대한민국이 뭐하러 주한미군이 있어요? 주한미군 나가도 되지. 뭐 트럼프 주한미군 뺀다고 그러지만 못 빼요. 미국한테 너무 소중하니까. 미국만 허락하면 농축과 재처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핵물질 만들 능력만 있으면 그럼 유사시 핵무장 금방 해요. 정말로 금방 해요. 근데 지금은 뭐 유사 몇 달 걸린다. 그 거짓말이에요. 농축과 재처리에 대한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이거 하는데도 몇 년 걸려요. 이게 농축과 재처리를 하면 이제 여기 핵추진 잠수함도 이제 확보하면 핵의 인프라가 완성이 돼요. 그럼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 거예요. 잠재적으로. 그러면은 유사시에 금방 핵무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국민이 안심되겠죠. 이미 이번 국군의 날에 보셨지만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혐오5만 가지고도 뭐 그게 뭐냐 그러지만 핵은 푸틴도 못 쓰죠. 혐오5 쓸 수 있어요. 재래식 무기니까. 그게 지금 군사 기밀이지만 혐오5이 생산 능력이 1년에 한 100여 발 되거든요. 이미 그만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상 플러스. 100여 발의 혐오5가 평양에 떨어지면 북한 지휘부는 모두 사라져요. 핵폭탄이야 뭐 무식하게 아무데나 떨어지는 거지만 이거는 지휘부만 때리는 거예요.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 보셨잖아요. 핀포인트 방식 얼마나 무서운지. 잠재적 핵 역량 구축은 제가 보기에 부작용이 가장 적으면서도 또 농축과 재처리를 우리 하게 되면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 경제성이 어마어마하게 제고가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우크라이나, 하마스, 중동 결국은 나는 내가 지키는 거지 누구도 우리 지켜주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잘 하고 어느 정도 잘 해왔고 앞으로 또 어느 정도 우리의 그 현명한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안보가 지켜질 수 있다. 전 충분히 긍정적인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